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갓 태어났을 때부터 걷고 말하는 순간, 성장하여 독립할 때까지 부모의 마음은 오롯이 자식을 향해 있죠. 하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때로는 집착이 되기도 하고 걱정과 불안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내 것이 아니며 세상의 인연 속에 태어난 존재일 뿐이다. 다만 그 인연이 깊어 부모와 자식으로 만난 것이니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고 길을 가르쳐 주되 강요하지 말라. 이 말씀처럼 부모는 자식을 품 안에 가두기보다 바른 길로 인도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쳐 주는 존재여야 합니다. 오늘은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서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정희 씨는 서울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아들 수민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열정적인 어머니로서 아들이 밝고 지혜롭게 자라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수민이 어릴 때부터 정희 씨는 그에게 남부럽지 않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루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수민에게 다양한 학원을 보내고 방과 후에는 함께 공부하며 좋은 대학에 진학해 좋은 직업을 가지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나 수민은 어머니의 기대에 맞춰 열심히 공부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늘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의 권유로 학교 밴드 동아리에 가입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기타를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를 때면 수민은 마치 세상이 빛나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 순간들이 그의 진정한 행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루는 용기를 내어 어머니에게 자신의 꿈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저 음악을 하고 싶어요. 책상 앞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기타를 치고 노래할 때 제일 행복하거든요. 하지만 정희 씨는 단호했습니다. 수민아, 음악은 취미로 해야지 직업이 될 수는 없어. 공부에 집중해서 좋은 대학에 가야 안정된 직업을 가질 수 있어. 음악으론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단다. 시간이 흘러 수민은 점점 더 음악에 빠져들었고 어머니와의 갈등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은 수민이 열심히 작곡에 몰두해 있던 밤이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방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늦은 밤까지 다른 할 일을 제쳐두고 수민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 음악이 좋아요. 제발 이해해 주세요. 하지만 정희 씨는 더욱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있으면 공부를 더 해야지. 이렇게 놀다시피 하면 무슨 미래가 있겠니? 수민은 어머니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다시 공부로 돌아가야만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선 좌절감과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수민은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전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음악이 하고 싶어요. 집을 떠나 독립하겠습니다. 어머니는 화를 내며 말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수민아.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너까지 우리 가정을 힘들게 만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하지만 수민은 마음을 굳게 먹고 집을 떠났습니다. 작은 클럽에서 공연을 하고 거리에서 버스킹을 하며 어렵사리 하루하루를 보내면서도 수민은 자신의 음악을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몇 년 후 수민은 자신의 음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뮤지션이 되었습니다. 그의 음악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었습니다. 어느 날 수민의 큰 공연장에서 공연이 열리게 되었고 정희 씨도 초청받았습니다. 공연 내내 정희 씨는 아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정희 씨는 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자식이 진정 원하는 길을 걷게 하는 것이야말로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을요. 그동안 단지 자신의 기준과 가치에 맞추어 아들을 억압했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새는 자유롭게 날아야 하듯 자식도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지켜봐 주어야 한다.
진정한 사랑은 가르침이지만 억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진리를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희 씨는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며 힘껏 지지하고 있습니다. 수민 역시 어머니의 이해와 지지를 받으며 더 멋진 뮤지션으로서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부모와 자식 간이 이해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했습니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마을에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영수 씨였습니다. 영수 씨는 평생을 자식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내를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 민규를 키우기 위해 매일매일을 성실하게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영수 씨는 힘들게 일하면서도 좋은 것을 먹이고 입히며 민규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민규는 좋은 대학교를 졸업한 후 대기업에 입사하여 바쁜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민규의 직장 생활은 점점 더 바빠지고 책임이 커질수록 아버지를 뵈러 가는 일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영수 씨는 그런 아들이 대견하기도 했지만 점점 서운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한두 번은 얼굴을 보던 민규가 이제는 몇 달에 한 번 겨우 연락하는 정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민규의 업무는 초과 근무와 해외 출장이 연이어 이어지며 더 바빠졌습니다. 분주한 나날 속에서 민규는 아버지의 생신도 잊고 지냈습니다. 홀로 지내던 영수 씨는 서운함과 외로움이 점점 커져갔지만 그동안 쌓아온 자부심으로 자신을 달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수 씨는 참던 마음을 꺼내보았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서운하다는 감정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민규야, 너 요즘 너무 바쁜 것 같구나. 아빠는 내가 보고 싶기도 하고 내 소식을 듣고 싶기도 한데 이젠 너무 멀게 느껴지는구나. 민규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그랬어요.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하지만 영수 씨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가끔은 나도 소외감을 느낄 때가 있단다. 그 후로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기류가 생겼고 민규는 아버지와의 소통이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아버지의 서운함을 무시할 수 없었지만 일에 치이며 아버지를 찾아뵙는 일은 계속 미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민규는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나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선 계속 아버지를 향한 죄송함과 미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아버지를 찾아뵙기로 결정하고 다음날 아버지의 생신을 기념하며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퇴근 후 서둘러 아버지의 집으로 달려간 민규는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를 기다리던 것은 소박한 방 속에서 홀로 지낸 아버지가 따뜻하게 미소를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 못했어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네요. 민규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영수 씨는 아들을 꼭 끌어안으며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민규야. 내가 와줘서 나는 그저 기쁠 뿐이다. 내가 행복하다면 그것이 곧 나의 행복이다. 민규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눈물로 답했습니다. 그날 밤 민규는 아버지와 함께 소박한 저녁을 먹으며 어릴 적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그동안의 갈등과 오해는 점차 풀리고 두 사람은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이 이후로 민규는 조금 더 자주 아버지를 찾아뵙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영수 씨도 더는 서운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방문하는 시간이 잦아지며 점점 더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과 이해는 깊어지며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부모의 사랑과 자식의 보답은 귀한 인연 속에서 이루어지며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부모와 자식 간이
관계에 대한 깊은 지혜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가르침들은 우리가 자식과의 관계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유대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식은 내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인연 속에서 태어난 존재이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자식은 내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인연 속에서 태어난 독립된 존재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자신만의 길을 가야 할 소중한 개체입니다. 부모는 그냥 자식을 지켜봐주고 스스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고 길을 가르쳐주되 강요하지 말라. 부모의 사랑은 자식을 위한 가장 강력하고 순수한 감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지나쳐 집착이 되면 자식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식을 사랑하되 그들에게 자율성을 주고 그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가르쳐 주되 강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이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부모의 사랑의 한 형태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하지만 그 길을 대신 걸어줄 수는 없다. 부모는 자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자식이 어려움에 처할 때 부모는 항상 곁에 있어야 하고 지지와 위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식의 삶을 대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자식이 자신만의 경험을 통해 스스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어야 합니다. 말 그대로 부모는 든든한 나무가 되어 자식을 보호하되 자식이 스스로 자랄 수 있도록 그들의 길을 대신 걸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은 강요할 수 없으며 베푼 것에 연연하지 말라. 부모의 사랑과 헌신은 기대 없이 주어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행위여야 하며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식에게 베푼 것에 연연하지 말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주라고 가르치십니다. 본질적으로 부모는 자식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베풀며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큰 선물은 물질이 아니라 바른 가르침과 지혜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유념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바른 가르침과 지혜를 전수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올바른 가치관과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심어주는 것이야말로 부모의 진정한 역할입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재산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매우 귀한 유산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사랑과 이해, 존중과 지혜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한다면 부모와 자식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자식을 대하느냐에 따라 그 아이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은 단순히 먹이고 입히는 것이 아니라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식을 기르는 것은 마치 연꽃을 가꾸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연꽃이 아름답게 피어나려면 물이 적절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물을 주면 뿌리가 썩고 너무 적으면 말라버립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만 주고 훈육하지 않으면 방종해지고 훈육만 하고 사랑을 주지 않으면 정서적으로 메마른 사람이 됩니다. 따라서 부모는 사랑과 훈육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부처님은 자식에게 가장 큰 유산은 물질이 아니라 지혜와 덕목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많은 재산을 남겨준다 해도 바른 가치관과 삶의 태도를 심어주지 않으면 그 재산은 오히려 아이를 나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식이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모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는 아이의 첫 번째 스승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식을 걱정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가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도시로 이사온 수키 씨는 오래전 남편을 잃고 어린 아들 재민과 함께 시내의 작은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수키 씨는 아들을 잘 키우기 위해 두 개의 일을 하며 매일 바쁘게 살아갔습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서서 밤 늦게 돌아오는 그녀는 아들에게 항상 같은 말을 했습니다. 재민아, 공부 열심히 해야 해.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단다. 수키 씨는 열심히 일하며 아들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성실히 살아갔지만 그 과정에서 아들과 대화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한 채 오직 경제적인 안정만을 바라며 살아갔습니다. 재민은 학교가 끝나면 혼자 집으로 돌아와 숙제를 하고 혼자 밥을 먹으며 외로움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재민의 학교에서 학부모 참여 활동이 열렸습니다. 수키 씨는 잠시 일정을 조정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부모들과 자녀들이 함께 즐겁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며 수키 씨는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자신과 아들의 관계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역시 아들과 충분히 대화하지 못한 채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재민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임상심리학을 전공하며 대학 생활을 이어갔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언제나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하다는 어머니의 말이 큰 짐처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서적으로는 큰 공허함을 느끼며 지냈습니다. 어느 날 재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어머니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휴일 저녁 수키 씨와 함께 있는 거실에서 재민은 차분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 좀 할 말이 있어요. 수키 씨는 고개를 들며 아들의 진지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뭐든 말해봐라, 재민아. 엄마, 난 더 이상 돈을 많이 벌고 싶지도 않고 공부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냥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요. 그런데 그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재민의 눈에는 천천히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키 씨는 재민의 말을 듣고 충격과 동시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지나온 시간 동안 아들에게 충분한 사랑과 관심을 주지 못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재민아. 엄마가 그동안 너를 잘 보지 못했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나는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어. 너와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잊고 살았구나. 재민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저는 돈보다는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소중한 것 같아요. 우리 좀 더 자주 이야기하고 함께 시간 보내면 좋겠어요. 이 말에 수키 씨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재민아, 내 마음을 알아채지 못했던 점 정말 미안하구나. 이제부터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자. 엄마도 너와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어. 이후로 수키 씨는 가게 일정을 조정하고 주말에는 재민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영화를 보고 산책을 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둘 사이에는 오랫동안 놓친 것들을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면서 두 사람의 유대감은 깊어졌습니다. 어느 한 봄날 수키 씨와 재민은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근처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벚꽃 아래에서 재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정말 행복해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고 엄마와 함께 있는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 수키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재민아, 나도 너와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자. 자식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물질적인 성공이 아니라 부모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입니다. 정서적 공허함을 채우고 물질적인 풍요보다 정서적인 안정과 행복이 중요한 것을 깨닫는 것이 부모로서의 진정한 역할임을 일깨워주는 이야기입니다. 바쁜 일상에서도 하루 10분이라도 아이와 눈을 맞추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이는 부모와의 교감을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낍니다. 아이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행동하며 남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자연스럽게 아이도 배웁니다. 아이에게 부모의 기대를 강요하기보다는 아이가 가진 고유한 개성과 재능을 존중해 주세요. 모든 아이가 공부를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한다,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세요. 말 한마디가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고 건강한 정서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줍니다. 서울의 한적한 주택가에서 살고 있는 상훈 씨는 두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상훈 씨는 평생 성실히 일하며 가족을 부양해왔고 자식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바람은 늘 엄격하고 단호한 방식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상훈 씨는 첫째 아들 민수에게 높은 기대를 걸었습니다. 민수가 시험에서 높은 성적을 못 받으면 빈틈없이 비난하며 실망을 드러냈습니다. 이게 뭐냐? 더 열심히 해야 한다. 너 이렇게 해서 어떻게 성공할래? 상훈 씨의 목소리는 꾸짖는 말들로 메아리 쳤습니다. 민수는 그런 아버지의 엄격함에 점점 마음의 문을 닫아갔습니다. 집에서는 아버지와 말을 섞지 않았고 항상 긴장 상태로 지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상훈 씨는 그런 아들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고 더욱더 엄격하게 다그쳤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의 눈에서 슬픔과 분노가 쌓여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상훈 씨는 막내딸 수정이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함께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정이 밝게 웃으며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상훈 씨는 문득 민수와의 관계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문득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다. 그들의 인생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라. 그 순간 상훈 씨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식에게 엄격하게 대하는 것만이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자식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물질적 성공이 아닌 부모의 따뜻한 관심과 이해였습니다. 그날 밤 상훈 씨는 방 안에서 공부하던 민수의 방을 두드렸습니다. 민수야,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민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상훈 씨는 깊은 한숨을 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늘 너한테 엄격하게 대했던 것을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는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단지 내가 성공하기를 바랐을 뿐인데 그게 너를 힘들게 했다는 걸 이제야 알겠구나. 민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저는 아빠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늘 실망하고 꾸짖기만 했으니까요. 상훈 씨는 아들의 말을 듣고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나도 너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소중한데 내가 그동안 어리석었다. 이제 너의 말을 더 많이 듣고 내 마음을 더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민수는 아버지의 진심 어린 말을 들으며 마음의 장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저도 아빠한테 마음을 더 열도록 노력할게요. 그날 밤 이후로 상훈 씨는 아들과의 대화를 바꿨습니다. 그는 아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민수가 학교에서 겪은 일이나 친구들과 나눈 이야기들을 진심으로 경청했습니다. 자식에게 실수를 지적하기보다 그 실수에서 배우게 하려고 했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 상훈 씨와 민수는 함께 공원 산책을 나갔습니다. 긴 이야기들이 오갔고 두 사람은 서로의 생각과 꿈을 공유했습니다.
민수가 아빠, 이제는 예전처럼 겁먹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아요. 라고 말했을 때 상훈 씨는 그 어떤 성공보다도 더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와의 대화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자신의 꿈을 위해 차근차근 준비해 나갔습니다. 상훈 씨는 자식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성공이나 엄격한 교육이 아니라 따뜻한 관심과 사랑임을 일깨워줍니다. 부모는 자식의 소유가 될 수 없으며 그들의 인생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 자식과의 관계를 더욱 성숙하게 만든다는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식을 키우는 과정에서 부모들이 자주 느끼는 불안과 조급함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자식에게 너무 집착하지 말라.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하셨으며, 이는 부모가 자식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부모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자식에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치관을 심어주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강압적이지 않고 자식이 스스로 깨닫고 배우게끔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식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과 지지를 받는다는 느낌이며, 이러한 부모의 사랑은 자식이 자신감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부모는 자식이 겪는 어려움이나 실패에 불안과 조급함을 느낄 수 있지만, 이럴 때 한 걸음 물러서서 나는 내 아이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울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자식이 자신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믿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그들의 주체적인 삶을 도우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자식이 스스로의 길을 찾고 행복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부모의 중요한 역할임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식은 인연으로 맺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자식과 부모 사이의 관계가 단순히 혈연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깊고 복잡한 인연의 형태로 엮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자식은 부모를 돕기 위해 오고, 어떤 자식은 부모에게 빚을 갚기 위해 오며, 또 어떤 자식은 부모에게 빚을 받기 위해 옵니다. 따라서 자식이 부모에게 기쁨을 주든 슬픔을 주든 이는 모두 깊은 인연의 결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부처님을 찾아와 하소연했습니다. 이 어머니는 깊은 고민과 슬픔에 젖어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최선을 다해 자식을 키웠습니다. 그런데도 저를 원망하고 멀리하려 합니다. 저는 어디서 잘못한 걸까요?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피곤함과 안타까움이 스며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머니의 고민을 조용히 들으신 후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강가에 자라는 나무도 각기 다르게 자라나듯 부모의 사랑을 받는 자식도 다르게 자라나느니라. 부모의 정성은 변함이 없으나 자식의 마음은 그 인연에 따라 달라질 뿐이다. 자식이 멀리한다고 슬퍼하지 말고 그저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라. 부처님의 말씀은 어머니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순간 눈물이 흘러나왔지만 그 눈물은 슬픔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을 줬다고 해서 반드시 같은 사랑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헛되지 않음을 알고 그 안에 부모의 진정한 지혜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언제나 한결같아야 하며 그 사랑은 물질적인 보상이나 표면적인 반응에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자식의 반응이 어떠하든 그 사랑이 깊은 인연의 결과로 표현되는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랑이 반드시 눈에 보이는 형태로 돌아오지 않아도 그 사랑이 지닌 가치와 의미는 변함이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어머니는 마음속의 불안을 떨쳐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다시금 자신을 돌아보며 자식에게 준 사랑이
얼마나 진정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자식이 멀리하더라도 그 사랑은 무의미하지 않으며 언젠가는 자식이 그 진가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자식과 부모 간의 관계가 단순히 우리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더 깊은 인연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는 때때로 불안과 슬픔을 느낄 수 있지만 그 사랑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알고 묵묵히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지혜이고 깨달음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 부모는 자식에게 진정한 사랑을 전할 수 있으며 그 사랑은 언젠가 어떤 형태로든 다시 되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적한 동네에서 막내 아들 상우와 함께 힘겹게 살아가는 어머니 정은 씨는 남편을 일찍 잃고 홀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상우를 보다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하기 위해 정은 씨는 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손님이 끊이지 않는 가게 안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손님들을 응대하느라 정신없이 바쁘던 어머니는 겨우내 얇은 옷을 입고 일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늘 거칠고 갈라져 있었지만 그녀는 아들의 미래를 위해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어릴 적 상우는 친구들이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다니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을 보며 부러워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는 늘 바쁘게 일만 하느라 그런 추억을 함께 쌓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해 자신도 모르게 서운함을 느끼며 상우는 자라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상우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하면서 서울로 떠났습니다. 새로운 도시에서는 바쁜 일상 속에 치여 어머니와의 연락이 점점 줄어들었고 고향에 내려가는 일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상우는 도시 생활에 익숙해지며 어머니의 존재를 점차 잊어갔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어느 날 문득 상우는 고향에 있는 어머니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마음속에 미안함이 가득한 채 오랜만에 시장으로 찾아가는 길에 어머니는 여전히 가게에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세월의 흐름이 그의 어머니에게는 더 무겁게 닥쳤음을 그녀의 손이 이전보다 더욱 거칠어진 것을 통해 상우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어린 시절 추운 겨울날에도 가게에서 얇은 옷을 입고 일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상우는 어머니의 곁에 다가가 어머니의 거친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몰랐어요. 말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은 씨는 아들의 손을 따뜻하게 쥐며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이렇게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하다. 상우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며 더 이상 어머니를 외롭게 두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비로소 깨달은 상우는 그날 이후로 더 자주 어머니를 찾아뵈며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도시에서 주말마다 내려가 어머니와 함께 시장을 돌고 맛있는 음식도 나누며 특별한 순간들을 만들었습니다. 상우는 어머니의 손길과 사랑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큰 사랑 속에서 자라왔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점차 상우와 어머니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고 상우는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알고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희생을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그들의 노고와 성심을 항상 기억하며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사랑은 때로는 멀리 떨어져 있어야 깨닫게 되지만 너무 늦기 전에 가까이에 있는 부모에게 진심 어린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헛되지 않으며 그 사랑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항상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작은 동네에서 성장한 현수는 아버지와의 관계에 늘 어려움을 느끼며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 진수 씨는 엄격하고 무뚝뚝한 성격의 소유자로 현수에게 높고 깊은 기대를 걸었습니다.
진수 씨의 기대는 아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기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현수는 그런 기대가 부담스러웠고 자신이 자유롭게 숨 쉴 공간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매사에 강요되는 기준들이 현수를 짓누르며 그는 점차 아버지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현수는 독립적인 삶을 찾기 위해 집을 떠났습니다. 그는 서울 중심부에서 대학에 진학하였고 어느덧 졸업 후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현수와 아버지 사이에 오가는 연락은 거의 끊기게 되었습니다. 현수는 일에 치이며 아버지에 대한 생각은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어머니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계시며 상태가 심각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현수에게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와야 한다며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현수에게 여러 감정이 교차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오해와 미안함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거실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몇 년 만에 본 아버지는 과거의 당당하고 엄격한 모습이 아닌 많이 야위고 힘겨운 모습이었습니다. 현수는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부모님에 대한 감정이 복잡하게 얽혔음을 느꼈습니다. 저녁 식사 동안 현수는 아버지와의 거리감을 느끼며 아무런 대화도 나누지 않은 채 어색함 속에 식사를 마쳤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서랍에서 낡은 편지 한 장을 꺼내어 현수에게 건넸습니다. 현수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그 편지를 들고 방으로 들어가 조심스럽게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에는 아버지의 마음과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수가 어린 시절 심한 열병을 앓았던 어느 날 밤 진수 씨는 한숨도 쉬지 못하고 아들을 지켰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현수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며 몸을 돌보지 않고 노력했던 시간들, 그리고 아들이 먼 곳으로 떠난 후 표현할 길 없었던 그리움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진수 씨는 자신의 엄격함이 아들에 대한 깊은 애정에서 비롯되었음을, 늘 아들의 행복을 원했음을 고백했습니다. 현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의 진심을 깨닫게 되자 자신이 오해하고 있었음을 깨달았고 아버지의 기대와 엄격함이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얼마나 깊은 마음으로 자신을 사랑했는지를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현수는 편지를 들고 아버지에게 다가가 눈물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그동안 아버지를 오해한 것 같아요. 정말 미안해요. 이제야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저를 위해 그렇게 헌신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해요. 진수 씨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나를 용서해주고 이렇게 돌아와 주어서 나는 정말 행복하다. 현수야, 함께할 시간이 남아있어서 다행이구나. 그날 이후로 현수는 자주 고향을 찾아 지친 아버지를 곁에서 보살피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의 마음속 깊은 후회와 사랑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해주었습니다. 현수는 부모의 깊고 진실한 사랑을 깨닫고 나니 아버지에게 감사하며 더욱 애틋한 마음으로 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너무 늦기 전에 그들의 사랑과 희생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부모의 사랑은 말로 다 표현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진심은 언제나 우리 곁에 존재합니다. 우리도 가까이에 있는 부모님께 진심 어린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현수와 그의 아버지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서로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는 순간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지만 그 희생이 반드시 보답받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 사랑을 돌려받으려 하기보다는 그저 베풀고 주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 없이 베푸는 것이며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부부, 정희 씨와 기태 씨는 그들의 아들, 민우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키웠습니다. 정희 씨는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에 전념하며 아들의 교육을 돌봤고, 기태 씨는 매일 늦은 밤까지 야근을 하며 아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했습니다. 그들은 아들의 미래를 위해 자신들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민우는 점점 부모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대학에 진학한 이후 집으로 돌아오는 일이 거의 없었고 부모님과의 연락도 점차 뜸해졌습니다. 민우는 바쁜 일상 속에서 부모님을 잊고 지내며 그들의 존재는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정희 씨와 기태 씨는 아들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는 날들이 계속되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희생이 헛되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정희 씨와 기태 씨는 절망과 슬픔에 빠져 부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들은 부처님께 울먹이며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우리는 우리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우리는 그가 잘 되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아들은 우리를 외면하고 멀리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신 후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는 그늘을 주지만 그 그늘 아래서 쉬는 이는 저마다 다르다. 그대들이 사랑을 주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니라.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간직하라. 사랑은 그 자체로 아름다우며 조건 없이 베푸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다. 부부는 부처님의 뜻 깊은 말씀을 듣고 마음속 깊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아들에게 베풀었던 사랑이 불완전한 것이었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들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실망과 상처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아들을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이후 정희 씨와 기태 씨는 아들 민우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아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지 않고 그저 그가 잘 지내길 바라는 마음만을 간직했습니다. 민우가 연락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느끼는 사랑은 변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들의 선택과 삶을 존중하며 그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몇 달 후 민우는 갑작스레 부모님을 찾아왔습니다. 민우는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며 그동안 자신이 부모님을 외면했던 시간을 깊이 반성했습니다. 그는 부모님께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그동안 많은 사랑을 주셨는데 제가 그 사랑을 못 알아봤어요. 부부는 미소 지으며 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괜찮다, 민우야. 내가 다시 돌아와 주어서 우리는 그저 행복할 뿐이다. 우리는 내가 잘 지내길 바라며 언제나 너를 사랑할 것이다. 부모의 사랑이 조건 없는 것이어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자식이 어떻게 행동하든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말로 표현되지 않아도 전해질 수 있으며 그 사랑이 자식의 마음에 언제나 남아있을 것입니다. 기대와 바람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 있고 그 사랑이 결국 돌아올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식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가르침은 바른 마음과 따뜻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역할은 기대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식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그저 우리 곁을 잠시 스쳐가는 인연일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 부모님께 따뜻한 말을 한마디 전해보세요. 그리고 자식에게도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 보세요. 그 사랑은 언젠가 가장 따뜻한 순간에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사랑하면서도 가장 많은 걱정을 하는 존재가 바로 자식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에게 가 있고 어떻게 하면 더 잘 키울 수 있을까 고민하지만 때로는 서운함과 고통을 느끼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마치 강물이 흐르는 것과 같아야 한다. 흐름을 막으려 하면 고여 썩지만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하면 바다에 이른다. 이 말씀은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자식에게 집착하고 자신의 뜻대로만 움직이길 바라면 결국 서로 힘들어질 뿐입니다. 하지만 자식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바라보고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돕는다면 아이는 스스로 성장하게 됩니다. 서울의 한 작은 동네에 사는 미영 씨는 한때 자신의 삶을 뒤로하고 아들 준우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명문대학교에 입학하고 성공적인 직장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미영 씨는 준우가 어릴 때부터 우수한 성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학원과 과외를 늘리는 등 최선을 다했습니다. 준우의 삶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공부와 학원으로 채워졌고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어릴 때는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준우의 마음속에는 점점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준우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을 만큼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폭발하듯 말했습니다. 엄마, 난 내 인생을 살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매일 공부와 학원에 치여 내 꿈이 무엇인지조차 생각할 시간이 없잖아요. 이 말을 들은 미영 씨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피와 땀을 쏟으며 아들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아들은 불행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영 씨는 자책감과 슬픔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준우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절에 가기로 결심한 미영 씨는 스님을 찾아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은 고요한 목소리로 그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후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식은 자기만의 길을 찾아가야 하는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부모는 그 길을 격려하고 빛내주어야 하는 등불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자식의 꿈과 바람을 존중하며 그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 합니다. 스님의 말씀을 듣고 미영 씨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준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미영 씨는 집으로 돌아가 준우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미영 씨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준우야,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는 내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에 너무 많은 기대를 너에게 강요했구나. 이제부터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아가도록 응원할게. 엄마가 항상 내 곁에서 지켜봐주고 도와줄 거야. 준우는 어머니의 눈에 진심이 담긴 눈물을 보며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느끼며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저도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긴 했지만 저도 제 꿈을 찾고 싶어요. 먼저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 후로 미영 씨는 준우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었고 준우는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찾기 위해 다양한 경험과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대학 입시가 끝난 후 한 대기업의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준우는 여러 분야에서 경험을 쌓고 자신의 강점과 흥미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경험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미영 씨는 이를 격려하며 아들의 변화를 지켜보았고 점차 두 사람의 관계는 회복되었습니다. 준우는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며 자신만의 꿈과 목표를 설정하게 되었고 결국 그는 한 중견 기업의 연구개발 부서에서 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준우는 그 직장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영 씨는 아들이 자기 미래를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모습을 보며 진정한 행복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들에게 무리한 기대를 하지 않았고
그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지지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삶을 통제하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자식이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준우와 미영 씨가 경험한 것처럼 자식의 꿈과 자유를 존중하는 부모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며 그 길에서 서로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부모는 그저 등불이 되어 자식의 길을 비춰주며 그들의 선택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올바른 씨앗을 심어야 한다. 하지만 그 씨앗이 어떻게 자랄지는 하늘과 땅과 바람에 달려 있다. 부모가 할 일은 자식을 위해 좋은 가르침을 주는 것이지 그들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자식을 키운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농사를 지으며 열심히 일해왔고 비록 많은 재산이나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진 못했지만 마음만은 넉넉했습니다. 부부는 작은 집에서 지내며 아들 영수에게 무한한 사랑과 삶의 지혜를 심어주었습니다. 영수는 부모님의 헌신을 느끼며 자라났고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영수는 무척 똑똑하여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도시에 있는 명문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대학에서도 최선을 다했으며 결국 한 대기업의 우수한 성적으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영수는 부모님께 종종 연락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지만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고향을 찾아뵙는 일은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 영수는 부모님의 존재를 점점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래된 시골집에서 어머니가 병에 걸리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버지는 다급한 목소리로 영수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알렸습니다. 그러나 영수는 회사 일에 쫓겨 바쁘니 나중에 찾아뵐게요 라는 말로 그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 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상태는 악화되었고 결국 어머니는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에 겨우 참석한 영수는 자신의 늦은 후회를 하며 아버지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그는 바쁜 도시 생활로 인해 아버지를 자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아버지마저 병을 얻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번에도 다시 늦춰진 방문은 영수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이제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영수는 부모님의 빈자리를 보며 자신이 이 세월 동안 부모님께 했던 무관심과 부족한 사랑을 후회했습니다. 그는 부모님께서 항상 자신을 위해 희생하셨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 은혜를 갚지 못한 것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영수는 망연자실한 상태로 저를 찾아가 눈물을 흘리며 스님께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정말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부모님께 은혜를 갚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후회를 덜 수 있을까요? 스님은 영수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들입니다. 그들의 사랑과 희생을 살아계실 때 갚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후회하는 마음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어 보세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부모님의 뜻을 기리며 살아가세요. 당신의 후회를 좋은 길로 인도하십시오. 스님의 말씀은 영수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는 부모님께서 자신의 삶에 많은 사랑과 헌신을 주셨음을 다시금 느끼며 그 은혜를 다른 방식으로 갚아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로 영수는 자신의 삶을 재정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농장과 시골집을 돌보며 깨끗하게 유지하였고 자주 고향을 방문하여 친척들과의 관계를 복원했습니다. 또한 도시에서의 바쁜 생활 가운데서도 주말마다 시간을 내어 고향을 찾았습니다. 그는 고향의 이웃들에게도 안부를 묻고 어린 시절을 지내던 동네에 대한 애정을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영수는 또한 결혼하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에게 부모님의 가르침과 사랑을 전하며 자신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영수는 부모님이 남긴 유산인 그 넓은 밭을 가꾸며 그곳에서 자랐던 추억을 아이들과 공유했습니다. 그는 가족 여행으로 자주 그 밭을 방문하여 아이들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가족의 중요성을 일깨웠습니다. 그는 부모님을 위한 종교의식도 잊지 않았습니다. 매년 기일마다 부모님의 묘소를 찾아가 부모님의 영혼을 위한 기도를 올렸고 그들의 사랑과 헌신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고 그것을 되돌려 받으려 하지 않고 조건 없이 베푸는 것이 중요함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종종 바쁜 일상 속에서 중요한 것을 잊게 되지만 부모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보답하는 것은 우리의 도리입니다. 영수가 경험한 것처럼 그들의 뜻을 기리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감사의 표현이며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식의 도리는 부모를 공경함에 있으며 부모의 도리는 자식을 올바르게 키우는 데 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과 책임감으로 길러야 하고 자식은 그 사랑과 헌신에 대해 감사하고 공경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이러한 상호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온전한 사랑과 헌신으로 키웁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부모에게는 커다란 의미와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부모는 기꺼이 자신의 시간을, 에너지를, 그리고 심지어는 꿈을 희생하며 자식을 양육합니다. 그들은 자식이 건강하게 자라며 사회의 일원으로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부모의 역할에는 자식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내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이가 단순한 실수나 잘못된 선택을 할 때조차도 부모는 그들의 등을 떠밀기보다는 따뜻한 격려와 교훈을 통해 올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조력자이자 등불이 됩니다. 반면에 자식의 도리는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부모의 헌신과 사랑을 당연시하지 말고 그것에 감사를 표하는 것이 진정한 공경의 출발점입니다. 자식은 부모가 자신을 위해 쏟아부은 애정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부모에게 순종하고 존경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행위에서도 비롯됩니다. 자식은 자라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시에 그 삶의 기반을 마련해준 부모에 대한 책임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자식이 성인이 되어 독립적인 삶을 살게 되더라도 부모에 대한 공경과 감사를 표현하며 그들의 안위를 챙기는 것이 도리입니다. 이는 때때로 부모를 찾아뵙고 그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어렵고 힘든 순간에 힘이 되어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사회는 부모와 자식이라는 기반 위에서 건설됩니다. 이 관계는 상호적인 신뢰와 존경, 그리고 사랑이 필수적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자식은 부모를 존경하며 감사하는 관계가 유지될 때 가정은 비로소 행복하고 화목한 곳이 됩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존재와 역할을 소중히 여기고 삶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세대를 거듭하며 더욱 깊어지며 이는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식에게 이어지고 자식의 감사는 다시 부모에게 돌아오며 이러한 순환이 반복되는 속에서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자식의 도리는 부모를 공경함에 있으며 부모의 도리는 자식을 올바르게 키우는 데 있다는 말은 그저 교훈적인 문구에 그치는 것이 아닌 우리 일상 속에서 실천되어야 할 중요한 덕목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성장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가정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식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거나 반대로 자식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처럼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럽게 그리고 씨앗을 심듯 올바른 가르침을 주며 부모와 자식이 서로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서로를 얽매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세상에서 가장 깊은 인연이지만 때로는 서로를 힘들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인연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부모도 자식도 모두 행복한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자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먼저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따뜻한 한마디가 자녀의 마음을 밝게 비출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